그래, 난 쭈바. 포기하지 않는 유튜버지. 슬램덩크 모바일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쭈바입니다. 9월 17일 드바 소식입니다. NBA 팬들 사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트렌드가 된 일명 슈퍼팀을 처음 만든 게 누구냐는 건데요. 대부분 2010년 르브론 제임스가 연봉 삭감을 감행하며 마이애미 히트에 합류한 사건이 최초의 슈퍼팀 결성이란 말도 있고, 해당 이적이 일어나기 3년 전 케빈 가넷과 레이 알렌이 보스턴 셀틱스에 합류해 폴 피어스와 빅3를 구성한 시점, 누군가는 1995-96 시즌 시카고 불스가 데니스 로드맨을 영입한 게 슈퍼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잣대가 있기에 뭐가 맞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현 리그 최강의 슈퍼팀 중 하나인 브루클린 네츠 소속의 블레이크 그리핀은 약 일주일 전 팀 동료였던 JJ 레딕이 진행하는 디 올드맨 앤 3 팟캐스트에 출연해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핀은 모든 사람이 르브론이 슈퍼팀을 만든 첫 인물이라며 그를 비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시작으로 과거 보스턴이 가넷과 알렌을 데려와 피어스와 빅3를 만든 게 시초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레딕은 르브론의 경우 웨이드와 보시와 직접 연락해 슈퍼팀을 만들며 선수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를 연 것과 달리 보스턴의 슈퍼팀을 만든 건 결국 데니 에인지 단장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슈퍼팀 결성은 항상 의견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리그 밸런스 붕괴를 만들어낸다며 비난하고, 누군가는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만든다고 긍정적이기도 하죠. 두 의견 모두 맞기에 반박하고 동의하고 할 수는 없지만, 뭐가 어쨌든 현재 슈퍼팀이라 불리는 팀들은 레딕의 말처럼 선수 간의 대화와 리크루팅을 통해 슈퍼팀을 결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스타들이 뭉친 슈퍼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승할 수 없다는 걸 지난 시즌 밀워키 벅스가 보여줬듯이, 슈퍼팀을 통해 경기를 보는 재미와 화제성이 커진다는 게 존재할 뿐 100%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작년 오프시즌 LA 클리퍼스가 플레이메이커를 원한다는 말이 많았고, 이로 인해 당시 휴스턴 로켓츠 소속이었던 러셀 웨스트브룩이 클리퍼스로 이적할 수 있다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죠. ESPN의 잭 로우에 따르면 이는 모두 루머일 뿐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 영입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웨스트브룩이 2019년 당시 카와이 레너드에게 연락해 고향인 LA팀으로 복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레너드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역이용해 폴 조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ESPN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루머지만 확실히 웨스트브룩이 LA팀과 자주 연결되고 있었고, 그 역시 이를 원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 레이커스 행으로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최근 휴스턴 로켓츠와 존 월이 상호 합의하에 트레이드를 승낙했죠. 하지만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포함해 2년을 남긴 월의 연봉 합은 약 9,170만 달러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에 ESPN의 팀 맥마혼과 잭 로우는 NBA에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없고 이런 초대형 계약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에 월이 팀과 바이아웃에 합의하는 게 아닌 이상 서두르지 말고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이적이 성사될 확률이 생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맥마혼은 결국 이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플레이 옵션 대신 장기 계약을 노려보는 편이 더 나을 거라는 예측이 되겠네요. 문제는 휴스턴이 현재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빌딩 단계를 밟고 있으며 케빈 포터 주니어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기용할 거라고 선언했기에 월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겠네요. 토론토 랩터스의 상징 카일 라우리가 오프시즌을 통해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며 팀의 리더는 자연스레 파스칼 시아캄이 되었죠. 시아캄은 팀이 우승을 차지한 직후인 2019년 오프시즌 팀과 4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으며 우승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받으며 리그를 대표하는 포워드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1옵션으로서의 역할에는 항상 물음표가 붙어왔는데요. 시아캄은 뉴욕타임즈의 소판 덱과의 인터뷰에서 맥스 계약을 맺은 후 팀의 1옵션이자 리더가 맞았냐는 질문에 팀의 포인트 가드인 라우리가 있었고, 본인은 라우리를 토론토 랩터스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하며 시아캄에게 있어 팀의 1옵션이자 리더는 항상 라우리였기에 맥스 계약 이후에도 본인이 1옵션이자 리더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단이 시아캄에게 팀을 이끌어가길 원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지만 라우리가 떠난 현 시점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아캄을 두고 몇몇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단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구단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심 비쳤습니다. 시아캄은 기량발전상을 수상한 다음 시즌인 2019-20 시즌 첫 올스타와 올 NBA 팀에 선정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지만 플레이오프 들어 무리한 공격 전개와 턴오버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라우리의 이적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시아캄이 이끄는 토론토 랩터스는 10월 21일 무려 599일 만에 홈구장인 스코시아뱅크 아레나에서 시즌 경기를 치르게 되며 상대는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지난 시즌 초반까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탱킹 작전을 망치며 샘 프레스티 단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GQ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GQ는 슬래셔형 듀얼 가드로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모두 소화하는 샤이에게 어떤 포지션에서 뛰고 싶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샤이는 특정 포지션을 언급하지 않고 본인이 흑인 스티븐 애쉬라고 답했습니다. 샤이는 과거 내쉬와 피닉스 선즈의 농구에 매료되었고 내쉬가 팀에 미친 영향을 코트에서 구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뛰어난 운동 능력과 BQ를 보유한 선수인 건 사실이고 큰 경기나 4쿼터에서의 활약도 남다른 좋은 선수이긴 한데 내쉬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샤이는 3월 족저근막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되며 구단의 원대한 계획을 더는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무려 5년 1억 7,2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으며 구단의 핵심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샤이는 10월 21일 유타 재즈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본인의 네 번째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카멜로 앤서니가 최근 에보니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32세가 넘는 선수가 9명이나 있는 현 레이커스의 로스터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에 대해 재치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멜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모든 걸 잃어간다고 하지만 이는 점점 더 현명해지는 것이며 만렙이 되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900살 할머니가 요리하는 것과 같은데 누구도 이 할머니의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요리사의 나이를 언급하기보단 음식 자체를 즐기게 될 것인데 현재 레이커스 선수들이 그 할머니와 같은 요리사인 점을 언급하며 그 음식에 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리빌딩 단계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듯 즐기고 있는 듯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2020년 드래프트 5순위로 합류한 오번 대학 출신의 포워드 아이작 오코로는 뛰어난 수비 능력과 운동 능력, 아직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시즌 막판에는 공격에서도 가능성을 보이며 팀의 미래와 함께할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클리브랜드 현지 팬들은 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오코로는 클리브랜드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기준 해당 기록을 세운 세 번째 신인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기록을 세운 두 선수만 봐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두 번째는 2020년 드래프트 선수 중 오코로와 같은 기록을 세운 신인은 그를 포함해 총 6명이며 결과적으로 올 루키팀에도 선정된 오코로는 앞으로 충분히 동기들 가운데 빛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코로는 수비와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가 전부였는데 시즌 마지막 13경기 동안 3번의 20득점 이상 경기를 포함해 평균 15.7득점을 올렸는데 이는 콜린 섹스턴과 다리우스 갈란드에 이은 팀 내 3위로 공수 겸장이 될 가능성을 보였다는 가장 큰 강점을 언급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10월 21일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원정 경기로 2년차에 접어든 오코로와 함께 2021-22 시즌을 시작합니다. 리차드 제퍼슨이 최근 ESPN의 더 점프를 통해 빈스 카터의 재능을 극찬하며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뽑히는 르브론 제임스보다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제퍼슨은 본인은 르브론과 한 팀에서 뛸 수 있었을 정도로 운이 좋았는데 빈스 카터가 할 수 없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본인이 본 최고의 재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랩반즈 역시 과거 빈스 카터의 재능을 극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역시 코비 브라이언트, 알렌 아이버슨, 샤킬 오닐과 뛸 기회가 있었지만 카터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게 농구를 더 잘하고 좋은 커리어를 보낸 건 아니지만 정말 뛰어난 기량을 보이던 카터이기에 이런 증언들을 보면 카터가 조금은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9월 17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손은 거들고